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제3보험은 문항수가 총 40개의 문항수를 가지고 있고 시험지 유형은 2025년 1월 2회차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보험 이론 및 윤리 문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 전망과 관련된 사회적 배경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 준비 부족. 2번 1인 가구 증대 및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의 일반화. 3번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고객들이 다양한 정보 확보로 인한 보험 설계사의 역할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출시함에 따라서 보험 설계사는 확대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이 최적의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재무설계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재무설계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노후 준비를 위한 재무설계 전문가로서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3이원의 방식의 가정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 예정이율, 2번 예정사업 비율, 3번 계약 유지율. 아닌 것 정답은 3번 계약 유지율입니다.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3이원 방식은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세 가지 이율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예정이율, 두 번째 예정 사업 비율, 그리고 세 번째 예정 위험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계약 유지율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문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2번 한국은행, 국가는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한다. 3번 해당 단체의 보험 계약에 관한 전문성 또는 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문 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금융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 금융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대등한 수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조건은 고소득자 또는 이제 고자산가죠. 자산가가 대표적으로 예가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또는 전문 투자 기관이 해당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의 전문직에 있는 종사자 같은 경우는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된다. 결국에는 전문 금융 소비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가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필요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나 이내,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다 이내. 여기에 숫자와 틀리게 연관된 것. 가는 2영업일, 나는 10영업일, 다는 30영업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여기는 3영업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영업일이 아니기 때문에 3영업일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납입 최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끼리 짝지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 기간으로 한다. 즉 독촉기간이라고 한다. 나 납입 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 기간에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다 납입 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입 최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정답은 가하고 나입니다.
자, 이유는 나 같은 경우에는 끝나는 날이 아니고요. 나에 보면은 끝나는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끝나는 날이 아닌 끝나는 다음 날입니다. 끝나는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 다 납입 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에게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답이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가하고 라가 맞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3번 부당한 계약 전환의 대상인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보험 수익자가 갖고 위험 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인한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게 어떤 게 틀렸냐? 보험 수익자가 여기는 아닙니다. 부당한 계약 전환인 대상인 새로운 보험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과 보험 수익자가 같은 게 아니라 뭐죠? 보험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가 갖고 위험 보장 범위가 유사한 계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 대출 및 상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2번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3번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틀린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보험 계약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단 순수 보장성 보험 등의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 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순수 보장성 거절이 되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축성 보험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클레임 업무의 기본 절차를 각 단계별로 연결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는 과거 병력과 직업, 직무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2번, 진행 단계에서는 사고의 우연성 및 객관성 확인, 종결 단계, 규정 및 유사 판례와 최종 점검.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 병력 및 직업 직무 확인은 검토 및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행 단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틀렸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및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2번 위험률 차익 관리를 통한 보험회사의 경영의 안정성 및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실시된다. 3번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자, 여기서 정답이 되는 것은 9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언더라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바로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생각하려면 언더라이팅이 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더라이팅이란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을 평가해서 가입을 승인할지 또는 거절할지 그리고 조건을 붙일지 결정하는 절차를 언더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위험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라이팅 시 직업별 위험에 따른 심사 기준을 금지가 아니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사기와 보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보험 범죄는 보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2번, 보험 사기는 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재산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는 재반 행위에 해당된다. 3번, 보험 사기는 보험 범죄를 포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 가입 시에 악의성을 포함하는 점에서 보험 범죄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험 범죄를 포괄하지 않는다가 아닌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으로 틀린 것이 바로 3번, 포괄한다. 자, 11번부터는 보험 법규와 관련된 주제로 문제가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일단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은행, 증권사 등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보험 대리점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개인연금보험,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과한 상품 나와 있고요. 2번 개인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 3번 신용생명보험과 종신보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종신보험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과한 상품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바로 개인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 설계사 등록은 본인이 직접 생명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2번 보험 설계사 말소는 본인이 직접 보험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3번 보험관계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등록 교육 이수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1번인 이유는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3번인 경우는 보험관계 업무에 따라 6개월 이상 종사가 아니고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등록교육 이수 후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자료 기재 금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제한 조건 예시. 2번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 보험회사의 장래 이익 배당에 대한 사항. 3번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항. 자, 여기서 기재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니고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의 도입 취지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 보험 계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3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여 다른 설계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인증 설계사가 무엇이냐면 전문성과 윤리성 그리고 실적까지 이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우수한 보험 설계사를 공식적으로 금융당국이나 협회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를 바로 우수인증 설계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입 취지는 수당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에요. 자, 가에 따라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평상시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나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때 바르게 짝지어진 것. 1번 가는 보험업법, 나는 수수료. 2번 가는 예금자 보호법, 나는 예금보험료. 세 번째, 가는 예금보험공사법, 나는 예금보험기금. 해당되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담보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보험 담보화가 뭐냐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입니다. 2015년 11월에 금융위원회 감독 아래에서 출범하기 시작했고요. 즉, 이때 보험 담보화에서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1번, 보험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를 안내해주고 있다. 2번, 보험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되었다. 3번,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정답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고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권리 의무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감독 법규가 필요하다. 2번, 생명보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근거 법률은 형법 제4편이다. 3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형법을 근거로 판결하고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해당 정답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은 형법을 근거로 판결하고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나오는 형법이 아니고요, 상법입니다. 형법이 아닌 상법에서 판결하고 규정하고 있고 입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형법이 아닌 상법. 정답은 3번.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속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인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이냐? 1번 10%, 2번 20%, 3번 30%입니다. 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인 거죠. 자, 2025년 상속세 과세 표준표를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1억 원 이하부터 시작을 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상속세 과점 표현이 되고요. 1억 원 초과 5억 이하인 경우는 정답인 것처럼 20%, 그리고 5억 초과 그리고 10억 이하인 경우는 30%, 그리고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마지막으로 30억 초과인 경우에는 바로 50%의 상속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당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액이 상속 공제되는 순금융재산으로 맞는 거. 1번 2천만 원, 2번 3천만 원, 3번 4천만 원. 정답은 2천만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 그리고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까지죠.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그러면 2천만 원 공제. 1억 초과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의 20%, 단 2억 한도 내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험설계사 김생명에 대한 세무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김생명의 세무처리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김생명의 모집수당은 8천만 원이며 직전 연도는 9천만 원의 수익 금액이 있었습니다. 김생명은 회사에 입사하여 급여 4천만 원을 별도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틀린 것 1번 모집수당의 3% 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청징수로 공제된다. 2번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 3번 공제받은 후에 모집수당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등 원청징수 의무자는 보험설계사에게 매월 모집수당을 지급할 때 3%의 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신고서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서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해당하고 원청징수액을 기납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부터는 생명보험 관련된 문제가 진행되고요. 한 문제당 4점씩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문제 푸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정의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자,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괄호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정답은 1번 출생, 2번 생존, 3번 질병, 4번 상해. 21번의 정답은 2번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명보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감독이 필요하다. 2번 도박, 복권과 마찬가지로 사행계약성이 인정된다. 3번 선의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4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사행계약에 속하는 보험계약은 일반 계약보다 더 강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낙성계약으로 사행성 계약에 속하는 보험은 일반 계약보다 더 강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우량채 할인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입이 필요하다. 2번 암보장 특약과 우량채 할인 특약은 성격이 다르다. 3번 주계약을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을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번 특약도 상품 개발 시 주계약과 동일한 개발 절차를 거치는 별개의 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 우량채 할인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입이 필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우량채 할인 특약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제도예요.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고 고객이 스스로 보험료 추가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어떤 항목이 되고 있냐? 비흡연, 그리고 BMI 지수의 정상 체중,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질병 이력 없는 사람 등등의 항목을 나눈 것을 해서 굉장히 우량채, 위험이 낮은 고객이죠. 위험이 낮은 우량 고객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가 보험료 납입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특별 계정에 투입되어 운영되는 보험이 아닌 것은 1번 실손의료비보험, 2번 연금저축보험, 퇴직보험, 변액보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일반 계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3보험 상품이고요. 제3보험 상품에 일반 계정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험사가 고객으로 받은 보험료 중에 일부를 투자하고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달라지는 계정이 특별 계정.
그래서 특별 계정은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보험금이나 회지환급금이 달라지는 것을 특별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은 일반 계정인 것은 바로 1번 실손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험회사가 보험 기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상품이에요. 1번 실적 배당형 종신보험, 2번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3번 표준형 종신보험, 4번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정답은 2번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해지, 보험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을 저해지라고 하고요. 보험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을 안 주는 것, 납입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 없는 것, 이게 무해지. 그리고 일반 해지 환급금이 있는 것을 유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을 적게 주는 것은 바로 저해지 환급형이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계약자는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를 통해 납입보험료 중 특별 계정에 투입되기 전에 차감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4번 변액보험 운영설명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액보험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것이 아니고요.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2번.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할 수 없다. 2번 보장 내용이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3번 장애인을 계약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4번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보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계약자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약자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서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금은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즉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 수익자. 2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노후 생활자금 준비를 위한 상품입니다. 2번 일반 종신연금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있다. 3번 연금 개시 전 위험보장기간에 사망할 경우 계약자 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4번 기준연령 요건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2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존 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입니다. 연금은 저축성이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한다. 2번 일반 상품과 달리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더 중시한다. 3번 보험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4번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 환급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액보험이란 투자 성과에 따라서 환급금이 변동을 하는데, 이 변동이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최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서 정답으로는 4번이 틀렸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2번 변액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과 관련하여 기납입보험료를 최저 보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변액보험은 자산 연계형 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4번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산연계형 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산연계형 보험이 무엇이냐면 특정 자산이 있어요. 특정 자산인 지수, 금리, 환율 등의 수익률에 연동돼서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액보험은 자산연계형보다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산연계형 보험은 특정 자산, 지수, 금리, 환율, 수익률에 연동하는 보험이다.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 보면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유니버셜은 뭐 어떤 것이냐면 납입, 인출, 보장 조절이 좀 자유로운 보험이에요.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중도 인출과 추가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여기서 2번인 변액연금보험은 투자 수익에 따라서 연금이 변동되는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노릴 수 있는 상품을 변액연금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연계보험은 특정 자산인 지수, 금리, 환율 같은 것에 수익률이 연동되어서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결정되는 보험이고요. 변액보험은 투자의 개념으로 진행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최저 보증이 안 되고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1번부터는 제3보험 관련 주제로 문제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제3보험이라는 것은 생명보험을 제1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손해보험을 제2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제1보험도 아니고 제2보험도 아닌 질병, 상해, 간병을 주된 담보로 하는 보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제3보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원법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영위할 수 있는 보험으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가 선박, 나 간병, 다 상해, 라 자동차 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몇 번이 되냐? 정답은 3번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로부터 해당 보험업의 모든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을 영위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에 해당되는 가 선박보험과 라 자동차보험은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번 나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다. 2번 암보험, 치매보험 등이 해당된다. 3번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다. 4번 주계약에서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으로는 설계할 수가 없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3보험은 어린이 보험, 실손 의료 보험과 같이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보험은 어린이 보험과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 상해와 질병 함께 보장되는 종합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설계할 수 없다는 틀린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그레이존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판단이 애매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흑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닌 회색 지대를 그레이존, 어디에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서 속하지 않는 것을 그레이존이라고 하는데, 이 제3보험 상품은 생명보험회사에도 속할 수 있고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속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레이존에 위치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피보험의 이익이 있으므로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2번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3번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액을 지급한다. 4번 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틀린 것은 1번이에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 목적물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의 상해, 질병, 간병을 보험 사고로 하는 제3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가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나 보장은 보장 대상이나 다 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라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여기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정답은 1번 상해, 질병, 상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해 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장 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해보험에서의 상해와 질병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번 상해와 질병, 상해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직업과 직무가 변경됐을 때 통지 의무라고 하여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2번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할 수 있다. 3번 피보험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번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변경 사실을 통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은 전액 지급이 된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효가 아닌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직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높아진다. 2번 만기 환급형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 3번 특화된 질병만을 보장하는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4번 고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틀린 내용은 무엇이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은 만기 환급금 유무에 따라서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 환급형으로는 판매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이 두 가지 형태로 판매가 진행이 된다. 정답은 2번.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암 직접 치료 통원 보험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2번 상품에 따라 특정 암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3번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해당 최고 한도를 기준으로 암 입원 보험금은 계속 보상된다. 4번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계약은 모든 제3보험 상품이 아니라 제3보험 상품 중에서 실손보상 급부가 있는 계약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보험은 일반적으로 정액 보상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에 대한 원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으로 보장한다. 2번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3번 태아가입형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4번 원칙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 설계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38번에 정답 맞는 것은 1번이 되겠어요.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상해 등을 중점으로 보상하는 것을 어린이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납입한 보험료 전액 또는 계약자 적립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필요한 보장을 특약으로 추가하여 보장하는 태아 가입형 상품도 가입이 가능하죠. 판매하지 않는 것, 이거를 태아보험이라고 하죠. 태아 때 가입한 것들, 태아보험이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사망 보장하는 급부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민영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정액 보상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2번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후이다. 3번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번 알코올 중독은 면책사항에 해당된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과는 구분되는 개인이 가입하는 민간보험 상품을 민영장기간병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인 간병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영장기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가입 가능 연령은 60세 이후가 아니고요, 주로 30세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상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상해보험이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사망의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이다. 제3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이라는 의미에서 생명보험의 성격이 있다. 4번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사망의 특약은 보험 기간이 80세 만기입니다. 80세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100세 만기는 아니다. 100세에서 판매되는 질병 사망 특약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